북한 특수부대 출신입니다. 특수부대에 있다가 계시다가 이게 한국에 와서 블랙요원으로 활동하신 분이에요. 정보를 딱 받았습니다. 제가 이번에 북한군 파병 관련해서 김정은이 친필 지시가 내려왔더라고요. 친필 방침. 그러니까 이게 아직 뉴스는 안 나왔는데. 네, 안녕하십니까, 이철호입니다. 저는 2008년 4월 27일 북한군 민경대대 보위부상교 중위로 근무하다가 대한민국 1사단 지피로 넘어 기순하였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보위부 뇌물을 받는 거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최전방이냐 국경이냐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국경은 인민폐, 달러, 뭐 다 고급 담배, 술 뭐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전방은 뭐냐면 고급 담배, 술, 간장, 된장, 기름, 돼지고기 전방은 질이 많이 떨어지죠. 식생활 주로 필요되는 거하고 돈은 뭐 꿈도 못 끼고요. 피고 먹는 거를 주로 뇌물로 갖다 주고 국경은 통 크게 그냥 인민폐 몇 장, 뭐 달러 몇 장 딱 주고 그냥 입막음 해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보위부가 두 개로 나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보위지도 하려면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국경은 함부로 못 가니까 많이 부럽죠. 거기서 하는 군인들. 군 보위부는 거의 종류가 없고 그냥 보위부에서 내부, 외부로 이렇게 갈리는 거거든요. 내부 조직, 내부 보위지도원, 외부 보위지도원, 뭐 중대, 소대 그냥 한 계통이에요. 보위사령부인데 보위사령부에서 보위국으로 이거 떨어졌어요. 이번에 김원웅이 그 사령관이 하도 뒤에서 김정은이 모르게 만원이를 벌렸다고 그래가지고 정치범 수용소 보내지 않았습니까? 총살했다는 말도 있고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그래서 해임시키면서 보위사령부에서 보위국으로 이거 완전 격화시켰어요. 격화시키다 보니까 이제 정치부에 완전히 소속이 돼서 많이 이제 힘이 없어진 상태고 사회보위부 같은 데는 힘이 막강하죠. 또 예심, 이 사회보위부는 죽잖아요. 보위부 정보원들 죽어도 도보위부, 시보위부에서 내려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회보위부랑 군보위부랑 틀리는 거예요. 이렇게 암암리에서 보위부는 군 보위부는 정보원들이 다 노출된 게 거의 많거든요. 한 50% 이상은 다 노출이에요. 그런 속에서 활동을 하고 사회보위부는 거의 노출이 될 일이 없죠. 그러니까 사회보위부가 더 많은 일을 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불쑥 녹화물 어떤 체제를 뭐 뒤엎거나 뭐 이런 정보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 비방하는 사람들 싹 다 깡구리 잡아 돌리려면 사회보위부가 그만큼 점까지 이렇게 정보원들을 분포돼서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치밀하게. 그러니까 보위부는 밤탐하는 사람들 따로 있고 간첩 잡는 사람들 따로 있고 이런 비행 이런 거 잡는 사람들 따로 있고 이렇게 갈리는 거죠. 한국이 지금 잘 산다는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얘기냐면요. 제가 있을 때까지만 해도 밤에 이렇게 TV를 많이 봤거든요. 주민들이 몰래 대한민국 TV를 많이 봤는데 이번에 이군단 구사단에서 대한민국 TV 불쑥 녹화물, 그 다음 CD 이런 걸 봤다고 그래가지고 현역 군인을 7명을 징역 10년 출당 철직 제대시켜서 징역 보내고 2명은 사형 선고해서 다음날 바로 집행해버렸거든요. 그 작년에 그런 지시가 내려왔어요. 김정은이 지시, 불쑥 녹화물, 영상, 루퍼 제작하는 걸 단단히 처벌할 때 대한 그 지시가 내려와가지고 1년 동안 통합적으로 검열을 해가지고 마지막에 걸린 군인들, 하전사들 처벌을 시켰는데 솔직히 보는 건 군인 가족들을 더 많이 봐요.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고 힘이 없는 군인들만 이렇게 9명이 그냥 안타깝게 그냥 처벌됐죠. 이렇게 북한 최전방에서 군인들마저도 이제는 대한민국 TV나 CD 이런 거 다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대한민국 잘 산다는 거 알 거 아닙니까? 전기가 안 들어와도 자동차 배터리를 이렇게 구매해가지고 밤에 TV를 다 창가리고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있을 때는 개성공단 있지 않았습니까? 개성공단으로 해서 시발점을 뗐어요. 대한민국이 잘 산다. 깜짝 놀란 거예요, 그때 아예. 대한민국 제품이 제일 비싸게 개성시장에서 팔렸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제 그때 대한민국이 잘 산다. 현대아산 버스 보고 잘 산다. 개성공단 들어갔는데 월급 잘 주니까 잘 산다. 차가 많으니까 잘 사고. 그러니까 더 잘 사는 거 보기 위해서 야, 이거 영상을 좀 봐야 되겠네. TV를 보다가 보는 사람들 급격히 늘어나고. 그러니까 다 알고 있으니까 국경은 더 말할 게 없죠. 국경이나 함남도 이 부분 다 안다고 봐야 됩니다. 이게 경의선, 남북 경의선 철로를 폭파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솔직히 제가 최남단에 있지 않았습니까? GP에 있으면서 철길을 2007년에 개통식하고 2018년에 또 다시 그 원상태로 또 개통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저는 철길이 낫나 보다 해서 이렇게 받고 아 이게 철길이구나 왜 낫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본 거고 철길 들어온다. 근데 기본은 뭐냐면 김정일이 철길을 놓은 것은 대한민국에서 지원해주는 대북 지원을 빨리 받고 싶어서 놓은 거예요. 아니 대한민국에서 주겠다고 가져가라 그랬는데 교통이 안 좋아서 1시간이면
도착한 물건이 하루 있다가 도착하면 김정일로서는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김정일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철길에 놔달라고 이렇게 한 거고, 한마디로 말해서 국민 생활이 좋아진 건 하나도 없거든요. 그 철길 나가지고 하나도 없어요 진짜. 근데 이번에 경의선 철로로 폭파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김정은이 직접 현장까지 왔어요. 그건 놀란 게 뭐냐면 철길 몇 메다를 폭파하는데 김정은이 왜 내려오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거 무슨 몇 메다인지. 근데 뭐냐면 중요한 거는 지금 김일성하고 김정일은 조국 통일을 많이 말을 했습니다. 통일을 해야 된다. 근데 김정은이 지금 아버지, 할아버지가 넘겨준 조선을 지금 딱 바꿔보니까 이 체제 유지하기도 버거운 거예요. 이러다 나라가 부도나겠다. 그러니까 야, 통일이고 뭐이고 물려준 나라부터 지켜야 되겠다. 일단 지키는 게 국선무예요. 이게 무너지지 않게. 그러다 보니까 앞뒤 쪽으로 깡 막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체제를 더 연명시키려고 남북철로를 폭파시킨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언제든 그 설치할 수 있는 거죠. 도로 몇 메타 폭파했습니다. 언제든 그 도로 복구하는데 얼마 안 걸리니까 무슨 몇 킬로를 폭파한 것도 아니고 얼마 몇 메타를 폭파한 거 가지고 그렇게 난리를 치는데 뭐 주겠다 할 때는 그럼 주겠으면 너끼리 도로를 원산복구 좀 시키고 가져와 봐라. 북한에서 그렇게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대한민국은 어떡하나 평화를 원하지 않습니까? 싸우지 말자. 대내도 지금 무서운 거예요. 싸움할 생각은 전혀 없고 괜히 그냥 꼬장을 부린다고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2004년 8월 달에 대북 방송이 중단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맨날 듣던 방송이 중단되니까 기가 좀 멍멍하더라고요. 거기 전방에 있을 때. 근데 더욱이 아쉬웠던 것은 밤마다 이거 전광판으로 해서 시간을 보고 근무 서고 있었는데 전광판 빠져 안 나오니까 밤에 이거 근무 시간도 모르겠고 시계도 없으니까 2시간 되더라. 선임도 안 나오고 계속, 그러니까 그거 너무 아쉬웠던 거예요. 근데 완전히 철수한 줄 알았는데 20초서 뒤에 2차단입니다. 거기가. 그 2차단 뒤에 대남방송국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방송을 싹 다 철수해서 거기다 쌓아놨어요. 비 안 맞게끔 다 씌워놓고 언제든 다시 설치할 수 있게끔 이게 해놨거든요. 계속 점검 내려오고. 이거는 북한이라는 거는 완전 파기라는 건 없어요. 북한하고 계약할 때는 한 발은 이쪽에 담그고 한 발은 이쪽에다 담가놓는 거예요. 딱 가운데에 있다가 언제든 수 틀리면 바로 원산 복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바로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또 뭐냐면 개성공단 할 때, 개성공단 처음에 지을 때 어떻게 했냐면 남북 간에 그 조약이 있습니다. 개성공단 몇 킬로 안에 군사시설을 철거한다. 이러니까 아니 이거 북한으로서는 최적의 장소에다가 지금 고사포라든가 뭐 이런 진지를 107mm 다 설치를 해놨는데 이거 철수하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한 게 다 이렇게 야산 같은 데다가 그 뒤에다가 또 은폐시킨 거예요. 앞에 말고 뒤에다가 반토굴식으로 막사를 짓고 7년 동안을 반토굴에서 사는데 군인도 죽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막사도 못 짓고 막사 지을 자재도 없고 제가 올 때까지 못 지었습니다. 7년 동안. 사람이 반토굴에서 생활하면요 질병 걸려요. 밑에 습기 올라오죠. 계속 이게 땅하고 누워있으면 장이 계속 이게 장도 나빠지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북한은 언제나 계약을 하면서도 파기할 생각은 항상 머리에 두고 있는 거예요. 항상 원산 복귀시킬 생각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처음에 철길 놓을 때도 별 관심 없었고 폭파할 때도 그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북한 특수부대 출신입니다. 특수부대에 있다가 계시다가 이게 한국에 와서 블랙 요원으로 활동하신 분이에요. 정보를 딱 받았습니다. 제가 이번에 북한군 파병 관련해서 김정은이 친필 지시가 내려왔더라고요. 친필 방침. 인민군 병동에서 체격이 비슷한 군인들을 뽑아가지고 기초훈련 및 사상교양 학습을 시킨다. 이렇게 딱 김정은이 당중앙위원회 조직 지도부하고 이렇게 명령 지시가 딱 떨어졌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뭐냐면 기초교육이라는 게 러시아어 가르치는 거예요. 러시아어를 가르치고 투항하지 말라. 거기 가서 절대 항복하지 말라. 그런 사상교양 학습이죠. 근데 이번에 그거를 차출하면서 러시아 파병을 보내는데 군복무 제대한 지 3년 내지 5년 안팎의 처자식이 있는 군인들도 제대 군인들도 차출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 뉴스는 안 나왔는데 그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 아들도 차출을 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아예 완전 돌아버린 거죠. 어디로 간지도 모르고. 파병을 한다고 말하겠습니까? 지금 국민들이 지금 아예 지금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아들 지금 처자식이 있는데 지금 남편 뺏어가고 얘 아들인데 얘 아들도 지금 거기로 가다 보니까 죽음을 뭐 대포밥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일단은.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게 누구를 위한 전쟁인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심판할 때는 만약에 끝났다. 남편이 죽었다. 어떻게 해서 죽었다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때는 이제 국민들이 큰 이제 혼란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가족들 격리했다고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직계 가족을 격리한 건지, 친척들을 격리한 건지, 어디 뭐 직결소 같은 데다 넣은 건지, 10,000명을 지금 파병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10,000명이라는 가정을 직결소에 데려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파병했다고 그래가지고.
뭐 죽일라 거기 데려가서 그럼 어디로 격리시켰냐고 상당히 의문스럽더라고요. 집에서 못 나오게 격리했을까? 그게 굉장히 의문스러운데 일단은 뉴스에 나온 거 보면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격리했다고 나오고 있는데 국민들은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 파병으로 해서 혜택을 받는 건 없고 아들이나 남편이나 죽어가지고 뭐 대성상 혁명열사론 같은데 안장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대한민국은 베트남 전쟁이나 이런 데 나갔을 때 다 현충원에 안장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북한은 그런 게 없어요. 거기는 뭐 알짜 백두산 줄기 아니면 그런 사람들 가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죽었으면 그런 것도 없고 딸랑 뭐 전사증 하나 온다 이러면 지금 난리가 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막 이렇게 퍼진 건 없는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대북 방송으로 파병 소식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점점 커서 지금 만약에 내 남편이나 내 아들을 만약에 전쟁터로 내몰았다 이렇게 되면 지금 크게 지금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다 이렇게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러시아어를 지금 한 달 동안 가르친다고 소통이 안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학교 때 러시아어를 배웠거든요. 러시아 노래를 기초적인 거 단어를 몇 개 알고 있는데 노래는 끝까지 다 알고 있는 노래가 있어요. 그거 잠깐 한번 들려 들어볼까요? 첫 소절 들으면 아마 탈북민들은 무슨 노래인가 알 건데 후반은 제가 안 할게요. 그 사람 이름 부르기 싫어가지고 장백상 이 압록강 비달리바유 까쿠브랄 제시블리 따꾸로 차뚜 누스바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뒤엔 안 나오니까 이게 김일성 장군의 노래라는 거예요. 근데 뒤에는 김일성 이 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 하는 건데 이 노래를 제가 지금 13살 때 배운 노래거든요. 한 30년 됐습니다. 30년 넘었네요. 이거 암송하고 계속 암기하고 나가가지고 숙제를 그렇게 줘가지고 그러니까 내 엄마 나이는 몇 살이고 나는 뭐 이런 거는 아직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제가 러시아 지금 군인들 러시아어를 가르치고 있다는데 지금 기초적인 거 가르쳐도 아마 소통하는 데는 아마 문제가 많을 겁니다. 아마 가서 다 소통을 해야 되는데 한 명이 뭔가 통역관 하나 데려가서 말 알아듣고 해야 되는데 솔직히 영어도 미국 사람들 알아 못 들을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발음이 좀 정확치 않아가지고 그런 경우죠. 정확히 그런 경우니까 이제 혼란이 올 수밖에 없죠. 지시가 제대로 전달 안 되고. 그러니까 제가 상당히 의문스러운 게 어디로 격리시키는가 그게 지금 문제거든요. 9만 가족을 지금 직결소 같은데 어디 뭐 그런 데다가 뭐 탄광이나 아니면 그런 데로 보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진짜 뭐 아무리 개 같은 놈이라도 자기 때문에 그 전장에 나갔는데 그 사람을 갖다 탄광에 쳐넣는다? 그거 진짜 상상하기 너무 힘든데요. 그게 너무 힘들어. 어디다 했을까? 지금 생각한 게 지금 어디 따로 지금 뭐 어떻게 산 같은데 어디 조용한 마을 같은 데다가 거기다가 어떻게 따로 생활하도록 만들어줬을까?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많더라고요. 제가 지금 거기에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만약에 군인들이 러시아에 가서 탈영하지 않습니까? 투항하지 않습니까? 군인 가족들은 탈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소식을 듣고 러시아 전쟁 갔다 이거 뭐야 아들 죽겠는데 탈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김정은이 원하는 건 뭐냐면 파병을 왜 합니까? 푸틴한테서 뭐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군인들이 전부 탈영하고 도움이 안 된다. 그럼 푸틴하고 마지막에 이거 정산할 때 머리 안 아프겠습니까? 푸틴이 야 너 군대 보내는데 다 이 꼴 만들어 놓고 나한테 이만큼 달라고 그래? 그런데 거기서도 지금 푸틴한테 뭔가 지금 계약이 제대로 안 되고 또 주민들 탈영해가지고 민심이 지금 혼란스럽고 하니까 두 마리 토끼를 지금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닭죽똥개 있지 않습니까? 거기 되는 거예요. 멍하니 그냥 쳐다보는 거 다 놓치고 그걸 잠재우기 위해서 죽결처형 그냥 범벅이 달아 못 나도록 죽결처형을 시키는 거고 내부대로 또 소리가 못 나도록 입단속을 딱 시키는 거죠. 어디인지는 몰라도 어디를 딱 데려가서 격리시켜 한마디도 못 나오게. 이제 몇만 명 가더라도 다 그렇게 할 겁니다. 이제 탈영이라는 거는 전쟁에서 탈영은 죽결처형이에요. 블랙연 분이 말씀하시는 것도 러시아에 파견될 때 죽결처형조하고 감시소도 같이 파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보위부는 무조건 따라 나가거든요. 그 전쟁 현장에. 그래서 정보원들 배치를 해가지고 동양이 전투 중에 달아날 생각을 하고 있다. 아니면 군무 중에 달아날 생각을 하고 있으면 가만히 있다가 딱 나갈 때 잡아요. 보위부는. 항상 사건 현장에서 검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달아날 때 만약에 탁 잡으면 본보기 삼아 따로 보고 없이 죽결 처형하라. 그냥 그렇게 보낸 거예요. 이번에. 보고하고 시간 끌지 마라. 죽결 처형해서 본보기를 보여줘라. 그래서 그냥 총살하고 그냥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일반 부대에서 탈영할 때는 10년이지 않습니까? 제가 군부대 사관장 할 때도 3년 탈영한 애가 있었어요. 근데 3년 탈영해도 와서 아무 문제 없었는데
있는데요. 돈 많이 가져와가지고 정치도 안 주고 보이스도 안 주고 뭐 이렇게 주다 보니까 왜 그랬을까? 아파서 집에 갔습니다. 그래, 아버지 엄마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어떻게 알아요? 아, 그래, 알았어. 너 마음 많이 아프겠다. 돈 이거 친척들이 돈 이거 이렇게 주랬습니다. 그래, 그러면 꿀보시인 거예요. 군대 끝날 때까지 돈 사금을 하는 거, 짐승 키우는 거, 그 다음에 어디 부업농장 가서 농사만 짓는 데 가서 밥 해주고 밥만 하면서 김매기하고 자기들 맛있는 거 끓여 먹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꿀보시 가서 있다가 입당하고 후보당이라도 걸고 집에 가는 거지. 그냥 전쟁터는 다르다는 거죠. 전쟁터에서 탈영은 조국 반입자예요. 당과 수령을 배신하고 김정은을 배신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죠. 탈영하면. 솔직히 김정은이나 뭐 사생활에 대해서 말씀하는 그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같이 하룻밤 자자는데 거절했다는 둥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래서 너무 웃겨가지고 사람들이 야, 저 어디 말같지 않은 얘기를 하냐. 김정일이 부르면 그냥 차렷자세로 그 누구든 차렷자세인데 거기서 김정일이 불렀는데 거부하고 나오고 뭐고. 김정은이 뭐 사생활에 대해서 절대 비밀이거든요, 그게. 일단 김정은은 완전 베일이지 않습니까? 유튜버들이 지금 뭐 조회수나 어떤 금전적인 뭐 그런 거 유튜버뿐 아니라 방송에서 너무 강하게 뭐라고 해가지고 탈북민들이 고정적으로 안 본다는 방송이 있습니다. 저거 너무 뻥을 많이 쳐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참 한쪽으로 그 채널은 시청률 뽑아야 되니까 탈북민들을 막 굴고서 좀 자극적이게 뭔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탈북민들이 어떤 본 시선에서 약간 이렇게 탈선되는 그런 프로로 많이 가고 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린 거고요. 내가 잘 먹고 잘 산단 말이에요. 온 가족이 잘 살아요. 진짜 뚱땅거리면 잘 사는데 가족을 죽이면서까지 여기로 오겠어요? 한국으로? 북한이요. 돈만 있으면 북한에서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국소수 무슨 대사관 직원들이나 넘어오는 건 있어도 북한에서 무슨 돈주됐다, 무슨 평양에서 뭐 했다, 뭐 이렇게 했다, 뭐 엄청난 돈을 겠고 부를 누렸다, 이런 사람이 한국에 너무 어불성설인 거예요. 말 같지도 않은 얘기. 그거 들어볼 때는 그냥 너무 어처구니 없더라. 제 자체도요, 보이스돈 하면서 돈을 많고 뭐 주무르고 진짜 가족 먹고 살면 뭐하러 제가 이런 선택을 하겠습니까? 안 오는 거예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글쎄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그건 진짜 너무 가하더라고요. 지금 아무리 북한이 무슨 교육을 위해서 나간다고 하더라도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사는데 그 위험한 선택을 하는 거 봤습니까? 사람이 이 대한민국에서 성공했습니다. 진짜 성공했는데 다 뿌리치고 미국에 가겠습니까? 빈털터리로? 말도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각자 생각은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제가 생각하는 건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금 북한이 전화기가 지금 600만 대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북한에서는 솔직히 전화, 문자, 간단한 게임만 되고 인터넷은 안 됩니다. 전화가. 그런데 그 북한 원래 실정상 감청은 기본입니다. 도청, 감청은 북한의 보위부 수법에서 기본 맨 초기 단계입니다. 그거는. 근데 거기에서 김정은이 북한 체제 뭐 이런 예민한 문구가 들어가면 바로 감청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탈북자분들도 북한에 있는 친척들이나 가족들 만날 때 국경에서 만나고 한답니다. 국경에서. 거기에서 만나면 감청을 못하니까 그 산 깊숙이 들어가서 거기서 직접 통화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청은 기본 보위부에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하고 통화하는지 어떻게 합니까? 어디하고 통화하는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제가 이번에 아시는 분은 함흥에서 직접 통화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전화 됩니까? 그거 된대요. 함흥에서 중국 전화를 가지고 들어가서 직접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놀랐어요, 저거. 와, 그렇게 함흥에서 저도 좀 해달라니까 그 브로커가 잡혔대요, 이번에. 전화번호도 지금 싹 지워버리고 전화기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통화 올까봐. 그래서 지금 북한의 가족들이 염려된대요. 행불돼가지고 연락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걱정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게 북한 정권이 진짜 연명하는 거는 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때마다 특별한 계기가 있었더라고요. 이게 행운의 계기. 가만히 봤는데 예전부터 제가 좀 너무 신기한 게 많았거든요. 이 주기가 있어요. 몇 주기마다 몇 년마다 한 번씩 찾아오는 행운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김일성이 북한이라는 나라를 통치해서 1989년도 11월 달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거든요. 그러면서 동유럽 사회주의가 몰락의 길로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로 인해서 89년도부터 헤스트론 6년 1994년도에 김일성이 사망합니다. 헤스트론 6년입니다. 근데 김일성이 사망하고 김정일이 그 다음 정권 이어받지 않습니까? 94년도부터 만 6년 2000년에 남북 정상회담이 딱 연결해가지고 김정일이 진짜 완전 코너에 몰렸는데 김정은 정권이 진짜 더 이상 연명하기 힘들었거든요. 남북 정상회담을 탁 열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대북지원에 천문학적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94년도에 6년입니다. 2000년도에 아예 그래서
2008년까지 아예 엄청나게 지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또 그거 했다 3년 있다가 김정일이 죽습니다. 2011년도 딱 김정일이 죽고 6년이 되는 2017년 문재인 정권이 또 들어섭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또 거기를 또 김정은이 살살살 달래가지고 또 대북 지원을 엄청나게 또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거기 코너에 몰릴 때마다 6년 주기로 만 6년 아니면 횟수로 6년 주기로 이렇게 획기적으로 뭔가 이렇게 도와주는 이런 행운의 그런 타임이 딱딱 맞물려 있은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생각했던 게 참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생각한 게 뭐냐면 2022년도에 문재인 정권이 끝나고 지금 정권이 들어서지 않았습니까? 그럼 2028년이 딱 6년이 되는 또 시간이에요. 그 기간에 뭔 일이 있겠다 이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2028년 안에 뭔 일 있지 않을까. 오직 그냥 저 개인만의 생각입니다. 그냥 주기로 봤을 때 2028년도 안에는 뭔가 북한 정권의 변화가 또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하여튼 모든 게 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시간 6년 주기로 하니까 이번에 6년 주기는 뭔 일이 있을까 굉장히 기대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명할 수 있을 때마다 뭔가 이렇게 뒷받쳐주는 뭔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사이다 채널에 불러주신 PD님과 또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지금 남북 관계가 험하게 지금 위험한 상황까지 가고 있습니다. 이때일수록 북한이 도발에 절대로 말려두지 말고 국민들은 하나로 뭉쳐가지고 위기를 타개해 나가야 됩니다. 여기에 뭔가 북한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날에는 손해보는 건 대한민국밖에 없기 때문에 절대로 말려두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국민 여러분들이 힘을 합쳐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방송을 부족한 것도 많겠지만 오직 저희 개인 생각이라는 것만 알아주시고요. 사이다 채널과는 진짜 무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